딸은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친어머니를 가정부로 변신시킨다. 화자 씨는 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너는 엄마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정작 대접은 사돈이 다 받고 있으니 난 억울해 죽겠다. 나는 평생 너 뒷바라지만 하다가 늙었는데 결혼해서도 애미를 부려먹기만 하는 너한테 질려버렸다. 나 키운 게 그렇게 억울해?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키우는 게 왜 억울하겠어? 그래서 의지한 거야. 딸 김은서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의지했다면 나도 억울하지나 않지.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너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화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는 거야? 남들은 요즘 딸 하나 있으면 열 아들 안 부럽다는데 왜 엄마는 딸이 있는 게 이렇게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야? 은서이 서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엄마를 생각했다면 엄마는 끝까지 내가 하란 대로 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엄마도 내 시녀집 그만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기댈 곳은 친정밖에 더 있나? 왜 시어머니랑 비교를 해? 은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이제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쳤어. 화자 씨는 단호하게 딸을 뒤로 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은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지만 화자 씨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자 씨, 올해로 70세가 된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딸과 연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은 쑤시고 괴로웠지만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자신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화자 씨는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관계의 불균형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자 씨는 30대의 딸 김은서를 낳았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딸의 출생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아들이 있어야 가문의 대를 이은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남들 잘만 아들 낳는데 하나도 못 낳냐? 시어머니의 비아냥이 귀에 박히도록 들렸습니다.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야? 딸을 낳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시어머니의 소원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자 씨는 8년 만에 딸 하나만 얻었고 그 딸조차도 시어머니에게는 늘 아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아들, 아들을 외치며 떠났습니다. 화자 씨와 딸 은서은 그동안 참았던 상처를 가슴에 묻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오늘의 이 갈등으로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자는 딸 은서를 낳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고난이 보상받는 듯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딸이 있는 것이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겠어. 요즘처럼 딸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는데 무심한 아들들 보면 정말 후회돼. 딸 하나만 더 낳을걸. 이웃 동생이 푸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낳았을 땐 기 좀 펴고 살았잖아. 화자가 웃으며 대꾸하자 이웃 동생이 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말이야, 그런 말 들어봤어?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아들 딸 하나씩 낳으면 은메달,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잖아. 그러면 나는 목메달이네. 목메달. 화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반쪽 자리라도 금메달이잖아. 이웃 동생의 농담에 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결국 자식이 있으면 누구나 그 목메달을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 자랑을 늘어놨을 텐데 이번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딸이네. 거봐, 우리 아들들은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엔 연락도 안 해.
딸은 이렇게 살갑지. 이웃 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딸에게서 오는 전화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용건은 뻔했습니다. 다시 돈이나 부탁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화자는 딸 은서의 집에 와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출근의 집을 비운 시간대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화자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이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아이를 키우는 집이니 청소하기 힘들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화자는 신발을 벗고 고무장갑을 끼고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그릇과 냄비들 그리고 기름이 가득 묻은 프라이팬.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밥을 해 먹는다고. 임씨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자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찼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자는 익숙한 듯이 냉장고를 정리했고 쓸모없는 음식물들을 한꺼번에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갔습니다. 돌아와서는 거실을 쓸고 닦으며 소파 위에 쌓인 빨래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화자는 다급히 고무장갑을 벗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3살 된 손녀 태호가 화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딸과 사위가 회식으로 늦는다며 부탁했던 저녁. 화자는 오늘도 손녀를 돌봐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녀 서연은 하나부터 10까지 돌봄에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밥을 해 먹이고 간식도 챙기고 씻기고 재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화장실 청소까지 하니 또 한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제야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진짜 깨끗하네요.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엄마가 매일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위와 딸의 웃는 말에 화자도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다 말투를 바꾸어 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다 엄마 골병 나서 죽겠어. 아무리 바빠도 집 좀 치우고 살아야지. 알았어요.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도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아요. 화자도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바쁜 딸을 위해 무엇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그녀를 힘나게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근데 어쩌죠? 우리가 술을 마셔서 엄마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됐어. 택시 타고 가면 돼.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엄마 없으면 회사 생활도 못 하겠다니까요.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딸의 집을 나선 화자는 치열하게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구, 밥도 안 먹고 청소했네. 딸내미가 엄마 밥 먹었냐고 묻지도 않네. 불만스럽게 중얼거리긴 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늦게 들어온 덕에 대청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뭐라도 덜 해놓고 가면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넓은 집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돌아오면 몸은 힘들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마음은 편해졌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이 되자 다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추장 불고기 좀 해다 줄 수 있어? 오랜만에 그게 먹고 싶어. 고추장 불고기? 오늘은 약속 있는데 어쩌지? 에이, 엄마. 오늘 꼭 먹고 싶은데. 화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이 자신이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았다. 오늘 해서 가져다 줄게. 서연이도 내가 데려갈까? 정말? 그러면 진짜 고맙지, 엄마. 딸과 전화를 끊고도 화자는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었지만 딸을 위해 다른 약속을 미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딸밖에 모르는 바보. 라는 말을 들으며 친구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자는 서둘러 장을 보고 딸이 먹고 싶다는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상한 음식을 다 버렸더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반찬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요리에 서툰 딸이 또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데리고 들어가 또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까지 끝내니 어느새 8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딸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와 있어서 오늘 일 조금 더 하고 왔어. 내일 주말이니까 푹 쉬어. 서연이 아빠는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늦는다네. 얼른 씻고 와서 저녁 먹자. 딸의 말처럼 내일은 토요일이었고 임씨는 내심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딸과 사위와 함께 보내는 바닷가 여행에서 오랜만에 가족과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갈 생각으로 여벌의 옷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딸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녁 먹어. 딸이 묻자 화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얼른 쉬어라. 엄마는 가볼게. 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 나 오늘은 못 데려다 줄 것 같아. 오늘만 버스 타고 가면 안 될까? 화자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준비해온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자고 가라고 하거나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가게 된 것이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고추장 불고기를 생각하니 더욱 허무해졌죠. 이럴 거면 왜 오늘 꼭 먹겠다고 난리를 친 거야? 약속도 취소했는데.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화자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추장 불고기 먹었어. 응, 먹었지. 맛있었어. 간이 좀 짜지 않았어? 걱정했는데. 아니야, 간 딱 맞았어. 엄마 솜씨는 역시 최고야. 화자는 딸의 칭찬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의 대화 도중 딸이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과 자주 놀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넌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 다니더라. 화자가 투덜거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랑 잘 다니잖아.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화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딸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갑자기 화자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강릉으로 여행 갈래? 서연이 아빠랑 서연이, 엄마랑 나 이렇게 넷이서 1박 2일로 다녀오자. 뜻밖의 제안에 화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엄마도 데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화자는 여행을 기다리는 동안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그렇게 흐뭇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랑 할미랑 바다 구경하자. 화자는 손녀를 안아들고 유모차를 밀며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서연이는 바다를 보며 해맑게 웃었고 화자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은서아, 서연이 좀 내려줘도 돼? 화자가 멀리 있는 딸에게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랑 신발 더러워질 테니까 그냥 안아줘. 화자는 살짝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바닷가에서의 하루는 화자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미묘한 서운함이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시집을 더 신경 쓴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화자의 기분은 남달랐습니다. 화자 역시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으로서 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이란 언제나 신경 써도 칭찬을 받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이죠.
조금 후 딸은 자리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고 사위와 딸이 깊이 잠든 사이 화자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뒤척이는 바람에 침대 끝으로 밀려난 화자는 결국 소파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으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자신은 시어머니, 남편, 손녀 다음 순서로 밀려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뒷전이었고 한때는 자신이 딸을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역할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딸이 가장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니까. 화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속에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도와줘? 회사에서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화자는 친구와 함께 나와 있는 중이라며 못 갈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친구 누구야? 양해 좀 구하고 오면 안 될까? 딸이 서운한 투로 물었지만 화자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라 힘들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끊을게. 딸은 실망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몇 번이나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화자는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서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자는 당분간 딸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주곤 했던 자신이 혹시 딸에게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으로 여겨진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딸의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화자는 딸과 조금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딸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며 전화를 해왔지만 화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나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며 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딸도 이내 위화감을 느낀 듯 전화를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좀 와줄 수 없을까?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화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엄마 오기 힘들면 내가 갈까? 아니야, 엄마가 갈게. 화자는 대답도 끝내기 전에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금방 갈 테니 기다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화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지만 딸은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딸의 젖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자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딸에게 향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길, 화자의 가슴은 계속해서 무거워졌습니다. 화자는 택시에서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기사님에게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화자는 발걸음을 재촉해 딸의 집을 찾았고 문을 두드리자 딸이 빨개진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화자는 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딸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고 함께 마주 앉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서연이 아빠가 친구 따라 무슨 투자인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 전세금 올려줄 돈이었단 말이야. 뭐? 무슨 투자라고? 화자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하지만 이번에 전세금 올려줄 돈이 사라졌어. 황서방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긴 하는데 빈다고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딸의 말에 화자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전세금은 어쩌고? 화자는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딸은 그만큼 대출도 안 나온다. 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화자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적금 있잖아.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
딸이 말했다. 그 말에 화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적금은 화자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고 그 돈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적금을 깨라는 거니? 금방 쓰고 돌려주면 어떻게 안 되겠냐만. 화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장 없는 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준다고는 못하겠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봐야지. 이사 가는 것까지도 고려하는 게 나을 거야.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놀라서 현관을 쳐다봤고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돈. 와 계신 줄 몰랐네요. 어서 오세요. 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와야 하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주한 딸의 모습을 본 화자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달라고 했고 딸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자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딸 집에 와서도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자에게도 차를 권했지만 불편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딸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화자는 결국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서아, 앉아. 시어머니가 오셨잖니? 화자가 딸에게 말했지만 딸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화자는 결국 딸 대신 집안 청소를 하나둘 정리해 나갔습니다. 무슨 청소를 하세요? 자식 집인데.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화자는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까지 비우고 나니 화자는 참으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딸이 있으면 좋다고들 했는데 지금 이게 그 좋은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일, 화자는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충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앞서픈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화자는 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뒤따라 계단으로 내려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엄마한테 나가라고 눈치를 줘서 그래?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화자의 마음은 이미 상했습니다. 나 시어머니 오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가야 하는 거야? 화자가 서운한 마음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말도 없이 온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하긴 어렵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이해해줘. 딸은 변명했지만 화자의 속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이해? 뭘 이해하라는 거야? 엄마는 내가 곤란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너는 나를 왜 쫓아내는 거니? 화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이 차마 직면하지 못한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엄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고추장 불고기 내가 먹는 줄 알았어. 엄마가 해준 걸 시어머니께 드렸다고 말하면 엄마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 딸은 해명을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화자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내가 내 시어머니 반찬을 해주는 사람이냐고.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해준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하니? 화자는 참아왔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딸도 이에 질세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억울해? 엄마가 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임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저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가 언제나 너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지쳤어. 딸은 말을 잇지 못했고 화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딸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어머니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아니 어쩌면 앞으로는 딸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딸의 필요에 맞춰 움직였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화자의 마음은 씁쓸했지만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